시간이 뭐 한 2시간 잡고 싶은데 벌써 너무 많은 시간이 가서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정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조정기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조정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아까 3분 미니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 대처에 대해서 이미 이 책에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위험한 미래가 오지만 이 위험한 미래지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험한 게 나에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주택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일단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그때 시장을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이에 청약들을 받으시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청약은 이제 대출이 좀 되니까 확보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네. 근데 이제 집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거 내가 9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네. 7억이 되면 손해보는 그렇죠. 판단이 드니까 주저하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가이드를 드린 건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갈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네. 네. 그러면 지금 분양받는 주택 가격이 있을 거고 동네 지역에 그렇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청약을 이게 1번이잖아요. 네.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지금 네, 판단이 안 되고. 근데 새로운 주택은 분양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나타난 순간 이게 두 개가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럴 때 예. 이것을 가지고 이거 집값이 10% 오를 때 예. 그리고 똑같을 때 예. 마지막은 내릴 때인데요. 내릴 그렇죠. 때는 조금 더 붙여서 10% 내릴 때, 20% 내릴 때, 30% 내릴 때, 그럼 5가지가 되잖아요. 네. 5가지 딱 놓으시면 네. 이 새로 분양받는 청약주택에 대해서 이건 새 집이고 네. 그러면 이것보다 무조건 분양가가 낮으면 근데 여기만 30% 내려왔다. 네. 그것보다 이게 분양가가 더 높다. 그럼 이때 맞춰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의 갭의 차이가 네. 내가 감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해야겠다는 건데 네. 만약에 저번에 미분양 난 것처럼 네. 이거는 기준을 볼 때 더 내려갈 것 같고 내가 차라리 기존 주택을 사는 게 날 정도로 값이 높아요. 네. 그럼 그 분양을 안 받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거기 수요역처럼 이제 분양을 안 받는 게 나타난 것처럼 네. 가격 시나리오를 4개 정도를 놓으시고 5개죠. 네. 상승, 유지, 하락에서 하락은 좀 더 경우에서를 10%, 20%, 30% 놓고 계산을 딱 한번 해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청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올린 경매 시장이 이제 물건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매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분들이 경매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요. 네. 동네에서 오래되신 분들, 특히 10년 네네. 이상 하신 분들, 예. 뭐 신규 하신 분들 말고 예. 그런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경매를 해서 집을 사고 싶다 하면 어느 정도 99% 정도까지는 안전한 거 그걸 좀 추천해 주십니다. 좀 이런 저렴하게 디테일한 팁까지. 네, 그렇게 그렇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자가 점유 비중으로 보면 서울 기준으로는 50%가 조금 안 되죠. 네. 근데 뭐 전국적으로 보면 50% 이상이죠. 어쨌든 맞습니다. 예. 대략 반 정도가 네. 자가인데 1주택자인데 자, 1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1주택자 중에 뭐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뭐 별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 유지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아기들이 커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시다가 빌라에 사시다가 좀 넘어가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방 필요하고 요즘은 그렇죠. 아기들이 방 안 주면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부모 입장에서 많이 고민스러울 텐데 네. 그 85m 넘는 거를 그러니까 청약은 가점 대상이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1주택자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조정 지역 그 그렇죠. 규제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 지역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85m 초과 예. 주택은 100% 추천입니다. 1주택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분 조건부라는 걸 달아가죠. 그러니까 네. 작은 집은 팔고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일시적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인 거죠. 그러면. 네네. 집이 하나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걸 좀 찾아보시고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약의 개념이 아니라 집값이 얼마나 내려갈 건가 올라갈 건가 똑같은 거 생각하시고 자기 현재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팔아도 남는 수준이다. 네. 근데 그건 어떤 뭐 예측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남는 수준이라면 파시고 전세를 계시다가 네. 집값이 30% 내려간다면 무조건 이건 수익이 발생하는 그렇죠. 구조가 되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본인이 계산해 보셔서 네.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좀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환해야 될 때. 손 놓지 마시고. 예. 네. 저도 과거에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집값 하락 국면이면 자가였다가 저를 전세로 만든 적이 있어요. 예, 역시. 그러니까 집은 계속 살고 있는데 떨어져도 어떻냐? 뭐 그러면 여러분 1, 2억 손해 봐도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네. 1, 2억 손해 봐도 됩니까? 이- 왜냐면 맞죠. 콩나물 사는데 우리 1,000번 깎아봤자 1,000원씩 1,000번 깎아봤자 네. 얼마 됩니까? 근데 집 적당한 시점에 사고 집 적당한 시점에 팔면 그거만큼 덜 복잡하게 사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네. 예,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삽니까, 그죠? 평범한 직장인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입장에서. 근데 이게 가장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조언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네.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분들은 뭐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데요. 네. 본인들이 본인들의 자산의 네. 캐시플로우 상태나 네. 부채 상태를 잘 아실 겁니다. 캐시플로우 그렇죠. 개념을.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추세가 전세, 역전세 나잖아요. 네. 지금 뭐 역월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월세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내어줄 돈이 없는 거죠. 네. 내어줄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게 됐을 때 맞아요. 돈을 수급할 수 있는 유동성이 지금 끊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막 10개씩 하신 분들이 파산했습니다. 왜? 네. 일시적으로 물려오는 자금 그 유동성을 그럼요. 확보할 길이 없거든요. 지금 수가 없지. 이제 환경 자체가 네. 대출도 그렇고 그런 파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욕심을 줄이셔서 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대출의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주택자처럼 시나리오를 잡으셔서 그러시죠. 20% 내리면 무조건 파산이구나 계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조금 늦었지만 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조금 늦었지만 여기서 만약에 집을 4개를 처분한다. 그러면 손익의 개념 조금이라도 남다라면 나머지 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산이 생기잖아요. 유동성이. 네. 이렇게 헤쳐나가지 않으시면 무조건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어떤 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네. 다주택자인데 여유 네. 있는 분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이런 얘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들만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서핑 탄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극히 일부분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네. 제가 특별히 조언 드릴 게 없고 알아서들 네.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에 네. 좀 상승을 노리고 무리하게 좀 욕심을 내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없으신 분들 네. 이분들한테 뭐 이 조언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예. 정리하시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셔라. 네. 조금이라도 아니면 나중에 파산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각 대상별로 네네. 맞춤화된 네. 그 대응 전략을 네. 소개해 주셔서 제가 여기 안 보이실지 별 모르지만 말씀을. 여기 뭐 이렇게 막 닭다리 돋을 만큼 정말 훌륭한 과찬의 조언 말씀 이렇게 주셔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저한테 잘해 주시는데요. 우리 책인사가 그렇습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총론입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고 이 시장에 대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국민 주거 안정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젊은이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네, 그리고 거품과 네, 시장을 교란시키는 왜곡된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와야 전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 또 젊은이들이 함께 앞으로 나가려면 네, 이 조정 과정은 필수적이다. 네. 이것을 만약에 뭐 조정을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약에 이걸 또 부양한다라면 정말 더 큰 위기는 나중에 더 심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 좋은 미래가 좀 보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속에 제가 느껴지는 소감은 네. 조정 국면이고 네. 어쩌면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아픈 구간이죠. 근데 맞습니다. 어떤 분들에는 기회의 구간이죠. 네. 집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아픈 구간이고 집을 안 갖고 있는 자에는 기회의 구간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주로 이제 집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아파하실 만한 분들께 좀 덜 아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조언들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 네. 공통 질문입니다. 아, 네네. 네. 저는 미리 생각을 안 해오고요. 일부러 네.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서 예, 예, 예. 그때 느껴진 제가 생각하는 책인싸 네. 그분에 대한 평가를 좀 이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김광석이 생각하는 한문도 아, 네. 예.
김광석이 생각한 한문도는 네. 한갈량. 계속 저는 말씀하시는 내내 제갈량이 떠올랐어요. 아, 왜요? 그러셔서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동산 제갈량이시다. 네네. 예. 현인이라는 닉네임이 있으시지만 네네. 정말 현명하게 여러분들께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까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현인 제갈량이시다 하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 네, 한갈량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마음에 좀 드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요. 자, 그다음 공통 질문이죠. 네.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만 네. 10글자 내로 요약적으로 뭐 5글자도 좋습니다. 10글자 내로 말씀해 주신다면 국민 주거 안정 한국의 미래. 딱 11자가 됐습니다. 한국 미래 이렇게 쓰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한국 미래. 미래. 국민의 주거 안정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밝혀줄 것이다라는 걸 압축한 얘기죠. 네. 결국 정부 정책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모든 고민을 다 해야 된다. 네. 그죠? 맞습니다. 또 깡통 전세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거 알면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 너무 운동을 조만간에 시작할 겁니다. 책이나 못 너무 썼는데요. 속상합니다. 네, 조만간에 그 전세 대출 개혁 운동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조금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좀 기성세대 분들이 같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안정 대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집값을 올려라 내려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국면에서 주거 불안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대상이 누군가를 찾아야죠. 맞습니다.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역할인 거죠. 네, 그게 1번 정책인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주거 불안을 해소시킬 문제의 대상, 그게 깡통 전세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책은 지금 안 나와 있고 오로지 규제 완화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뭐 누구에게는 기회고 누구에게는 위협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대화 이후에 또 그런 것들을 끌어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 공통 질문.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네. 먼저 나에게 부동산이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애증의 대상입니다. 애증의 대상. 왜 그러십니까? 제가 30년 정도 됐는데 부동산 접한 지가 네. 그전에 이제 일반 기획 출신이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부분도 많고요. 네. 이렇게 폭등을 해가지고 네. 온 국민들한테 일부의 대상만 이득이 되고 온 국민이 좀 힘들어하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증오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다시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볼까 합니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교수님께 붙은 굉장히 좋은 그 닉네임이 있으세요. 저에게는 그게 경제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교수님께 붙은 부동산 현인 아주 어울리는 직함이신데 자, 이 닉네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부동산 현인이란 저한테 좀 과분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팩트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좀 노력할 뿐인데 이렇게 좋게 봐주신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이런 팩트를 전달한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찬에 닉네임을 붙여주셔가지고 뭐 좀 더 팩트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과찬의 좀 닉네임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 또 한 번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 그 고지에 올라와 계신 그런 인사분들이 왜 이렇게 겸손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해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게 된 그 과정에는 이 겸손함이 또 밑바탕이 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거 자체가 또 이 울림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말씀을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부끄럽습니다. 많이. 저도 정말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이 아우트로 질문인데요. 책인사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책인사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책인사란? 지성 집단이 찾아드는 지성 북카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집단이 찾아드는 지성 북카페.
너무 저는 좋은 그 말씀이시네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냥. 그렇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그 책들을 또 선정하시잖아요. 좋은 네. 책들을. 네. 제가 몇 편 봤는데 네. 핵심도 잘 짚어주시고 시청자분들한테 네. 너무 바쁘신데 이 책들을 근데 그분들이 또 벌써 이제 하나를 보면 알잖아요. 네. 우리가 바닷물을 뭐 마셔봐야 짠 건 아니니까 네. 찍어만 봐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들어오신 분들의 평도 제가 좀 봤거든요. 네. 다 이렇게 표현들이 벌써 지성적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벌써 여기는 구독자분들도 네. 지성인들이 모이시는 곳이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교수님 뵈니까 예. 책에 대한 어떤 그거를 뭐 벌써 읽어보시고서 네. 다 정리해 주시고 그걸 또 시청자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모여서 지성을 토론하는 그런 카페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으면서 너무 좋다. 이걸 제 지인들한테도 네.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오늘. 그러셨군요. 여러 방송을 나갔는데 네. 교수님이 좀 이 북카페가 정말 북카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들고 내용이 좋고 너무 또 가고 싶은 카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표현이시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이 북카페에 편하게 네, 즐겁게 네, 네. 찾아와 주셔서 이 지식 무료 나눔 행사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정말 이 바쁘신데 이렇게 어려운 거림 해주셔서 깊은 심오한 메시지,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